장대장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장대장입니다. 자, 서울시에서 추진하는 재개발 신속통합기획 후보지 선정이 됐습니다. 21곳이 됐는데, 자, 어떤 곳이 됐고 또 앞으로의 전망, 또 여기에 따른 시장 영향, 집값이 어느 쪽으로 오를 것이냐, 또 어떤 파장이 날 것이냐,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전체적인 요지는 주민 접수 102곳 중에 자치구 추천 59곳 대상으로 선정위를 개최했고, 최종 선정은 21곳으로 했다. 창신, 숭인 등 도시재생 지역도 4곳 포함. 도시재생 지역에서 아마 뉴스에 많이 나왔죠. 창신동, 숭인동 같은 경우 막 정말 좁은 골목에 차도 못 다니고 노후화돼서 뭐 녹물이 나온다, 이게 뉴스에 많이 나왔는데, 도시재생 지역으로 선정된 곳은 뭐 정부에서 진행하는 뭐 공공재개발 이런 데에서 또 아예 배제시키고, 그래서 그런 곳을 좀 소외된 곳을 추가시켰다, 이런 얘기고, 지역 균형 발전 등 고려해 구별 안배하되, 구별로 하나씩 선정하겠다고 했었죠. 주민 갈등, 실현 가능성 등 문제 구역 제외했다. 그러니까 갈등이 많은 곳, 전에도 갈등이 많아서 뭐 뉴타운이나 재개발 해제됐다, 이런 지역들은 또 실현 가능성이 떨어지는 지역들은 아예 배제를 시켰다. 서울시 입장에서 소위 얘기해서 진상구역들은 배제를 하겠다. 신상통합기획 등 6대 재개발 규제 완화책을 첫 적용했다. 강력한 투기 방지책을 동시에 가동했다. 자, 요 부분이 지금 문제가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소급 적용인데, 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지만, 참 저는 이 부동산 정책, 정부에서 추진하는 거나 또는 이 서울시는 조금 기대를 했었는데, 서울시도 역시나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국민들이 가장 억울해하는 게 뭡니까? 지금부터 이렇게 하면 된다가 아니고 언제일지 모르는 거. 이사 공급 대책 때 어땠습니까? 그때 변창흠 전 장관이 나와서 거기도 앞으로 어떤 구역이 지정될지 모르지만 그 구역 지정도 권리산정 기준일을 지금으로 하겠다. 어딘지 모르지만 환장합니다. 내년 초에 정비계획을 수립을 착수를 해서 2023년 내후년에 정비구역을 지정을 하겠다. 이게 바로 5년 걸리는데, 여기까지 정비구역을 지정하는데 5년이 걸리는데 신속하게 하겠다고 해서 2년 걸리게 하는 게 바로 신속통합기획이죠. 25,000호 주택 공급이 기대된다. 자, 이게 요지인데, 자, 어떤 지역들인지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요 지역들인데, 여러분들 서울시 홈페이지 가면 이거 다운받을 수 있는데, 저희 장대장 블로그에 이제 자료들이 많기 때문에 거기에 업로드를 시켜 놓을 테니까 거기서 다운을 받으시다 한번 읽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서울시 홈페이지 들어가면 뭐 복잡합니다. 그러니까 장대장 블로그에 들어가서 검색을 해서 장대장 부동산 그룹 검색하면 블로그가 나옵니다. 거기서 이런 필요한 부분이 있으시면 다운받아서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거는 지도를 보면서 제가 분석을 좀 하겠습니다. 종로 창신동하고 숭인동 일대인데, 창신역을 중심으로 해서 서남쪽, 창신역 바로 역세권. 요게 이제 이 면적과 토지 등 소유자. 제가 이제 뭐 재건축 분석할 때 세대당 평균 대지 지분이라는 걸 뭐 제가 상담할 때 가끔 말씀을 드리는데, 자, 이걸 계산해 보면 평균 대지 지분이 나옵니다. 평균 대지 지분이라는 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많은 게 사업이 진행이 빠르게 될까요? 적은 게 많이 될까요? 쉽게 얘기해서 평균이 많다는 것은 내가 권리가에, 쉽게 얘기해서 내 자산의 가치가 높다는 거거든요. 내 자산의 가치가 높으면, 예를 들어서 조합원의 분양가가 나와서 그 분양가를 책정을 할 때 분담금이 적게 나오거나 환급받거나, 이게 동의율이 높지. 예를 들어서 이 집은 뭐 아주 작은 거 가지고 있는데 뭐 몇 억을 갖다가 조합원 분담금으로 내야 된다, 이러면은 반대자가 많을 수밖에 없거든요. 물론 여기서 이제 아주 큰 대지를 가지고 있고 정말 도로 사이에 딱 끼고 있는 이 큰 건물 가지고 있고 이런 분들은 또 반대자가 나옵니다. 우리가 재개발 진행할 때 상가 건물 가지고 있는 분들이 반대를 많이 하죠. 이 몇 년 동안 갖다가 상가 월세 받아야 되고 자기네들 그냥 놔둬도 건물에서 잘 먹고 잘 사는데, 왜 재개발을 해가지고 오랜 기간 동안 월세도 못 받고, 또 뭐 이제 아파트 요즘에는 두 채 1+1이 실질적으로 양도세가 중과가 되고 실이익이 많이 떨어지기 때문에 이 권리가액이 큰 분들은 또 그만큼 반대가 높거든요. 근데 여러 가지를 종합해 봐야 되는데, 입지가 좋고 세대수가 많고, 세대수가 많은 곳, 훨씬 더 나중에 가치가 더 많이 올라가니까 좋은 브랜드가 들어오고, 이 종합적으로 볼 때 그래서 이 대지 지분도 중요하다는 거죠. 입지도 그렇고. 자, 이거는 이제 평균 보면 35.88평이 나옵니다. 계산해 보니까.
그 다음에 서울역의 서남단 쪽인데 바로 요 지역인데 여기 이제 토지 등 소유자가 1,505명입니다. 뭐 예를 들자면 이게 이제 사업성을 이제 전반적으로 봐야 되겠지만 이게 이제 용적률을 높여서 임대 아파트를 좀 짓고 해가지고 나중에 뭐 2,000세대가 된다.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서울에서는 1,000세대만 넘어도 대단지라고 볼 수가 있는데 굉장히 세대 수가 많죠. 그리고 서울역 주변이니까 그렇죠. 여기는 평균 대지 지분이 근데 16.84평밖에 안 되네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한 가지로만 보는 게 아니라 종합적으로 봐야 된다. 이거는 평균 대지 지분은 평가하는데 나중에 잘 될 것이냐 안 될 것이냐 하는데 그래도 기준 삼을만 하다. 참고하시라는 거죠. 자, 송동구, 뭐 방금 뭐 종로구도 그렇고 서울역도 입지가 좋고 또 여기 송동구잖아요. 마장역에서 좀 동남단 쪽인데 토지 등 소유자 136명. 이건 이제 세대수가 많지가 않겠죠. 나중에 지어도. 대지 지분이 41.7평으로 굉장히 높네요. 일단은 뭐 토지 등 소유자 또 대지 지분이 41.7평이다 그러면 확률상으로 보면은 진행되기가 굉장히 빠를 수가 있다. 이렇게는 볼 수 있어요. 아직 뭐 근데 구체적으로 들어가서 이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 대지를 큰 걸 가지고 있는 사람이 많다. 뭐 이렇게 더 큰 거 아주 입지도 좋고 그러면은 또 동일이 떨어질 수 있는데 그런 부분을 살펴봐야겠죠. 자, 청량리동 19번지 일대 여기는 토지 등 소유자가 339명, 평균 24.96평입니다. 청량리도 뭐 청량리역이 이제 교통의 요충지가 되기 때문에 뭐 이런 근방에 이렇게 도로에 접혀 있는 이런 땅이라고 한다면 좋을 수 있겠네요. 자, 이 중랑구 면목동 일대, 면목역에서 동남 방향 657명의 조합원이 있고 평균 대지 지분이 26.95평이네요. 그 다음에 성북구 하월곡동 일대에 여기서는 좀 많이 떨어져 있네요. 616명이고 여기는 39.16평입니다. 평균 대지 지분이. 자, 이 수유역에서 좀 역에서는 멀고요. 수유동 일대인데 토지 등 소유자가 139명이고 26.38평입니다. 도봉구 쌍문도 일대도 바로 요 지역입니다. 요 지역인데 135명이고요. 조합원이 23.79평이 나옵니다. 자, 노원구 상계오동인데 상계역에서 가깝네요. 위치가 좋은 것 같습니다. 토지 등 소유자도 1972명, 꽤 많고요. 평균 대지 지분이 29.55평, 한 30평 정도 되니까 뭐 나쁘지 않은 정도. 자, 불광역의 동쪽에 위치한 조합원이 188명이고 20.92평이 나옵니다. 서대문구 홍은동 일대, 요 일대는 홍은 초등학교 있는 쪽인데 조합원이 557명이고요. 평균 39.02평이 나옵니다. 마포 공덕동 같은 경우 지금 애호개역에서 동남쪽입니다. 효창공원 위쪽이고요. 여기서는 좀 멀지만 그래도 마포 용산 일대이기 때문에 조합원이 814명이고 30.59평이 나옵니다. 양천 신월칠동 일대이고 신월 IC 바로 근처에 있고요. 조합원이 2112명이고 평균 대지가 16.57평입니다. 방화 2구역, 방화 초등학교의 동남쪽에 위치해 있고 이 조합원이 344명이고요. 30.69평입니다. 구로 가리봉 2구역, 남구로역 서남단에 위치해 있고 조합원이 359명이고 평균 대지가 31.74평입니다. 금천구 시흥동 810번지 일대 조합원이 330명이고요. 35.62평입니다. 대지 평균이. 자, 영등포 당상동 유가 이 2호선과 9호선 더블 역세권의 땅 모양은 그렇게 좋지는 않지만 토지 등 소유자 280명, 평균 33.81평. 상도 14구역, 상도 초등학교 바로 옆입니다. 조합원 780명에 평균 19.44평의 대지가 있고요. 관악 신림 7구역, 난양초 정문학교가 있는 접해 있는 이 지역 756명이고 평균 30.25평입니다. 송파 마천 5구역, 마천공원의 이 동남 방향에 있는 토지 등 소유자가 1108명이고요. 평균 28.92평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강동구 천호동인데 천호역세권에 가까운 곳이고요. 조합원 247명에 평균 36.92평. 평균 대지가 좀 괜찮다고 볼 수 있겠고 하지만 이제 조합원이 작기 때문에 나중에 세대수가 그렇게 많이 되지는 않겠지만 자, 이 모든 걸 입지라든지 세대수라든지 평균 대지 지분 이걸 가지고 나중에 이제 사업성이나 향후에 또 사업이 완료됐을 때 그 가치를 한번 평가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이번에 민간 공모에서 선정했던 구역은 권리 산정 기준이에요. 그러니까 지분 쪽이 그러니까 2021년 9월 23일입니다.
신속통합기획을 하겠다고 발표한 날이 권리산정 기준일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뭐 다세대 주택을 지어가지고 단조주택을 다세대 주택으로 지어서 예를 들자면 8개, 10개 조합원을 만드는 것은 불가능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권리산정일을 그때 당시로 하겠다. 9월 23일. 그 이후에 신축을 해가지고 다세대 사는 사람들 어때요? 현금 청산 대상이 되는 거죠. 자, 토지거래 허가구역을 지정을 해서 그 기준은 언제냐? 12월 28일 발표했던 날부터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가면은 자, 여기서는 대지 지분이 18제곱미터로 나와 있습니다. 18제곱미터 이 주거랑 상업이랑 다 기준이 좀 다릅니다. 요거는 또 조금 이따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허가를 받아야 돼요. 그럼 우리가 다세대 주택이 됐든 단독주택이 됐든 그 대지 지분이라는 게 있잖아요. 30평이다 그러면은 그거는 이제 건축 면적이다 그러면 그 대지 지분이 있어요. 뭐 16평이다 7평이다 그런 것처럼 이게 이제 18제곱미터가 넘어가면 한 5.5평 되나요? 6평이 안 되죠. 그게 되면 허가를 받아야 된다. 허가를 받으면 어떻습니까? 실거주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잠실 종합운동장에 마이스 산업단지에서 개발 발표하고 나서 잠실동 일대, 그 주변 일대, 뭐 대치동이라는 이런 데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묶어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거래는 많이 안 되고 옆 지역으로 또 풍선 효과가 나서 역삼동이나 이런 지역이 많이 뛰었던 그런 경우가 있었죠. 건축 허가를 제한하는 거는 2022년 1월 중까지는 기준을 정해서 허가까지도 아예 안 내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선정되지 않은 구역은 권리산정 기준일을 2022년 1월 28일 이게 이제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번에 선정 안 된 구역은 1월 28일 앞으로 공모에서 선정이 되거나 선정되지 않은 지역은 또 2022년 1월 28일 권리산정 기준. 그러면은 참 이 법이 소급 적용하는 게 지금 가장 문제인데 아니 서울 시내에 단조주택을 사가지고 우리 건축하는 업자들이 뭐 다세대 주택을 짓는다. 이 다세대 주택을 되게 무시하는 것 같은데 서울에서 아파트 가격이 얼마입니까? 우리가 다세대 주택을 왜 들어가서 삽니까? 첫 번째로 어디 사고 싶어요? 아파트에 살고 싶어 하죠. 예, 물론 아주 뭐 고급 빌라라든지 그런 건 제외하고 근데 그게 전세가가 높아 또 매매가가 높아 그러니까 그 다음 단계로 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제 낡은 빌라 같은 경우는 너무 낡아서 들어가서 살기 싫어. 얘들 교육 환경이 안 좋아. 주거 환경이 안 좋아. 그러니까 신축 빌라로 들어오거든요. 근데 그거를 쉽게 얘기해서 못 짓게 하는 거죠. 왜? 1월 28일 이후부터 소유권 이전해서 들어가는 사람들 어떻게 됩니까? 언제가 될지 모르지만 재개발한다고 선정이 돼가지고 진행하는데 자기는 현금 청산이 대상이 되는 거야. 나는 그냥 실거주하러 들어갔는데 그런 경우도 발생을 합니다. 제가 상담을 받아보면 세법도 그렇고요. 임대사업자 같은 경우도 주임사 같은 경우 많은 이 법들을 다 소급 적용하는 것 때문에 양도세도 마찬가지고 사람들이 억울해하고 불만 많은 게 그거거든요. 화병 나서 죽겠다는 분들 너무 많습니다. 근데 법을 자꾸 이렇게 아니 그 이사 대책도 문제가 됐던 게 그때 당시에 그래가지고 문제돼서 6월 달인가로 언제 기준을 다시 조금 몇 달 뒤로 옮겼죠. 서울시도 아마 뭐 그럴 가능성이 있겠습니다만 뭐 어찌 됐든지 간에 지금 이번에 선정된 것도 좀 그렇지만 미선정되거나 앞으로 공모할 곳까지 모든 거 그러면 서울시 내 모든 지역에서 신축을 짓지 말라는 겁니다. 그렇게 됐을 때 어떤 효과가 있을까요? 이 공급이 또 줄어드는 거예요. 신축에 대한 공급. 지금 서울시 내 집값을 못 잡았던 게 엉뚱하게 뭐 세금으로 때리고 규제 지역을 만들고 그러다가 전 국토가 지금 규제 지역이 됐는데 핵심은 서울이거든요. 근데 서울의 공급 개수도 문제지만 개수보다는 저는 정말 새 아파트에 들어가 살고 싶은데 안 되니까 그거 팔기는 아깝고 그러니까 세 주고 나오는 거 아니에요? 근데 낡은 빌라에 모여있던 지역들은 신축을 조금 못 짓게 한다 그러면은 이 구축들의 가격이 더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소고기 파동 났을 때 어땠습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소고기 파동, 광우병이나 뭐 미국에서도 뭐 우리가 수입산이 줄어들 때 돼지고기 가격이 올라가잖아요. 대체재가 올라갑니다. 신축 빌라를 못 짓는다? 예, 낡은 빌라가 올라가게 돼 있어요. 더더군다나 지금 안 그래도 서울 시내를 이제 순차적으로 이런 재개발을 다 하겠다고 했는데 안 그래도 사람들이 관심을 보고 있는데 사려고 하는 사람 많은데 팔 거는 줄어들어. 가격이 폭등할 수밖에 없어요. 장마철에 배추 농사가 다 망쳤다. 배추 가격 엄청 뛰는 거예요. 식당에 가도 김치 안 줍니다. 우리 한국은요 어딜 가나 식당에 가도 김치 더 주세요 하면 줘. 일본 가면 어떻습니까? 일본 제가 도쿄 가서 반찬 좀 더 주세요 했더니 나중에 왔더니 가격이 다 선정이 돼 있어요. 반찬 따로 받아요. 근데 요즘에 어떻습니까? 김치 안 줍니다. 김치 가격 뛰면은. 최근에도 그런 일이 있었죠. 반찬이 되게 후한 이 한국에서 채소 값이 뛰면은 그 채소를 안 준다는 거예요. 대체재 가격이 올라갑니다. 배추 대신에 상추를 많이 먹는다거나 배추 대신에 깍두기를 많이 먹는다거나 깍두기 하니까 뭐
조폭을 연상하시는 분이 있는데 그런 또 깍두기가 아니죠. 예. 자, 그래서 토지거래 허가구역은 이번에 미선정 구역은 2021년 1월 중, 그러니까 이번에 102곳 중에 떨어진 지역은 토지허가구역으로 1월 중으로 선정을 하겠다. 거기도 그러면은 실고자 아니면 못 들어가는 거죠. 건축허가 제한은 2022년 1월 중. 이후 공부하는 거는 토지거래구역은 선정일 기준, 건축허가 제한도. 자, 이거를 이번에 공모 미선정 구역 이후 공모 시 신청구역의 권리 선정 기준에는 후보지 선정되지 않을 경우 2023년 말까지 적용할 예정이. 자, 앞으로 2년 동안 2022년, 2023년 말까지 신축 못 합니다. 그죠? 건설업자가 아니 신축으로 해서 지어서 팔아야 되는데 이거 다 현금 청산된다고 그러는데 어디가 될지 모르는데 그걸 누가 사겠습니까? 그러면 위축이 될 수밖에 없죠. 그러면 국가 이 내수 경제에도 문제가 있는 겁니다. 서울 시내에 이 건설업자가 얼마나 많고 건설업자 일하는 인부, 건축 설계사, 가족들, 네, 이런 분들이 회식도 하고 고기도 사 먹고 호프도 한잔해야 지역 경제에 호프집도 장사가 되고 고깃집 정육점도 장사가 되고 또 술 많이 마시면 또 택시도 타고 택시 기사님도 돈을 벌고 하는데 이게 계속해서 이 경제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내수 경제 자꾸 이렇게 너무 옥죄버리면 예, 타격을 받습니다. 저는 부동산은요 떨어져서도 안 돼. 이게 국가 경제 큰 문제입니다. 가계 경제가 안 좋아진다는 건 국가 경제 전체의 문제가 되기 때문에 서서히 우상향하는 게 맞습니다. 한 번에 폭등해도 안 되고. 근데 자꾸 한 번에 조여버리면 반사 어떻습니까? 최근에 임대차 3법 때문에 전세가가 더 올라갔고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를 해버리니까 증여를 많이 가거나 팔 수 있는 매물이 없으니까 또 다른 가격이 올라가 버리고. 때려잡는 정책은 이 자유민주주의 경제에서는 크게 작용을 하지 않습니다. 이게 시장을 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 이번에 서울시 같은 경우는 오세훈 서울시장한테 기대가 컸었는데 이런 부분에서는 굉장히 기존에 했던 정책들, 이사 공급 대책 때 국토부에서 했던 그런 정책하고 다를 게 뭐가 있냐는 거죠. 자, 토지거래 허가 구역은 주거지역이 18제곱미터고 상업지역이 대지 지분입니다. 20제곱미터고 공업지역이 66제곱미터입니다. 그 이상 대지 지분에 들어있는 건축물을 살 때는 토지거래 허가를 받아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그건 또 실거주를 해야 된다. 자, 이 부분입니다. 자, 오늘 서울시에서 이번에 후보 선정한 21곳 선정한 신소통합기획 후보지 그리고 다른 지역들 그리고 전반적으로 부동산 시장에 미칠 영향까지 살펴봤습니다. 여러분들 여러 가지 결정을 하시는데 많은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매주 화요일 날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낮 12시에 라이브 방송 참여하셔서 여러분들 고민 털어놓으시길 바라겠습니다. 또 고민 상담이 기신 분은 이메일이나 전화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 바랍니다. 감사합니다.